신방빈맥, 신방빈맥. 요거를 좀 지우고요. 근데 우리가 빈맥 중에서 신방빈맥은 별로 그렇게 안 나와요. 심실빈맥, 심실세동, 심실세동과 심실빈맥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돼요. 이제는 신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신방보다 중요한 거는 심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죠. 신방조동하고 신방세동, 신방조동하고 신방세동. 이것도 떨림이에요. 아까는 심실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신방이죠. 신방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발생 부위가 심실에서 됐는지, 신방에서 됐는지. 근데 심실이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신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신방, 우심실, 좌신방, 좌심실. 신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체내에서, 우신방 같은 경우에는 순환한 혈액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심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심실이나 좌심실, 특히 좌심실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내보내주는 곳이잖아요. 전신으로. 그래서 심실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라는 거. 자, 심방세포에서 발생한 전기자극이 회로로 들어감으로써, 그게 이제 회로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조기박동이나 비지속성 또는 지속성 빈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심방에서 발생하는 이소성 심장 리듬이에요. 심방에서 발생하는 이소성 리듬. 떨림이죠. 심방에서 떨린다는 거. 이거는 심실이 떨린 거고 이거는 심방에서 떨리는 거예요. 대부분 오픈하트 서저리 후에 기질적인 심폐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많이 호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피파가 톱니 모양처럼 나타나요. 심방조동 같은 경우에는 피파가 톱니바퀴. 이 피 웨이브가요. 이게 톱니바퀴. 바로 심방조동이에요. 톱니바퀴처럼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F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F파. 심박동수가 250에서 350. 심실박동수가 125에서 175.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방세동 봅시다. 이거는 심방벽에서 발생하는 이소성 자극에 의해서 심방의 여러 부위가 아주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흥분해서 무질서한 심방수축이 일어나는 것. 무질서한 심방수축이 일어나는 것이 심방세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판막성 질환자가 많이 있어요. 심방세동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당뇨나 비만, 또 혹은 폐고혈압, 또 개심술 환자, 그리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심방세동이 많이 생겨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사람이 수면 시간이요. 남들보다 3시간이 적으면은 한 10년 빨리 죽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 그래서 너무 잠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잠을 한 7시간에서 8시간에서 푹 자는 것. 근데 요즘 수면 무호흡, 그러니까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밤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유럽이나 외국 같은 데 가보면 한 6시, 5시 되면 다 상점이 문을 닫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24시간 열려져 있는, 그리고 10시, 11시까지 열려져 있는 그런, 물론 편리성도 있지만 그때까지 또 휘트니스 센터도 뭐 12시에 문 닫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시간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바쁘고.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회식도 많고 술 먹다 보면은.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코골이, 스노링, 코골이.
단순 콩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치료를 받아야 돼요. 검사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수술을 하는 경우, 코골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양압기를 사용하게 되죠. 자, 제가 아는 지인이 코를 아주 심하게 골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잠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혼여행 갔을 때 비행기 안에서 처음 알았으니까 겉만 멀쩡하지 어쩜 그렇게 코를 심하게 고는지. 근데 코골이가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근데 코 골다가 중간에 숨을 안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 그걸 이 사람 피곤하니까 코 고는구나. 그렇게 넘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어떤 논문을 많이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많이 보게 됐어요. 하도 걱정이 돼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무리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뭐 코골이 수술도 했지만 결국은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의료인이고 간호학적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코를 고는 학생들도 많아요. 너무 피곤해서,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우리나라 그건 뜯어 고쳐야 되는데 공부는 우리 선생님들도 공부를 해봤듯이 어때요? 응? 공부에도 재능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고 그래야지 공부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학원 계속 다녀봤자 소용없고 돈만 버리고 자기 몸만 상하고 차라리 운동을 시켜갖고 그 아이가 건강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회적으로도 좋은 거거든요. 있는 대로 엄마들은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초, 중, 고 올라가면서 지치게 되는 거죠. 엄마도 지치고 애들도 지치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래서 요즘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특히 고등학생들 자율학습 끝나고도 또 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런 어떤 파라군이나 대치동 그런 스카이를 가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근데 애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낮잠을 자다가 코를 고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 교정시켜줘야 돼요. 이런 애들은 심장에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런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일 경우에 뭐가 많이 생긴다? 심방세동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심질환 중에서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나가서 이런 수면 무호흡과 관련돼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요. 또 색전도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색전도 쉽게 생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심실의 박동을 조절해서 심실의 어떤 정상 리듬으로 전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데 여기서는 심방세동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맥을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원인을 밝혀야 되고요. 기존 질환, 기저질환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경식도 초음파가 있어요. 경식도 초음파로 혈전 유무를 확인하고 혈전이 있을 경우에 혈전 용해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심방조동하고 심방세동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블러드 케미스트리 해갖고 모든 게 안정이 되면은 이제 그 전에 투여를 하는 경우도 있죠. 베타 블로커,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감신경 차단제 이렇게 해서 투여를 할 수도 있고 또 혈전 예방을 위해서 항응고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